지금 그러면은 우리 국어 수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이 굉장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비내신 기간에는 국어라는 과목 자체는 애초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문해력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게 기르지 않으면은 해결이 절대로 안 나는 과목입니다. 1등급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을 굉장히 잘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국어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이 문해력을 기르기보다는 이 내신에 나오는 문학, 문법 이것만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3월부터 한 5월까지, 5월 중순까지 5월 중순에 시험을 본다. 그럼 3월부터 3, 4, 5월 중순 2달 반을 계속 문학 문법만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신으로 대학 잘 갈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9등급 체계 내에서 2등급, 2등급, 2등급 맞으면 이제 건동홍 정도 가고 333 맞으면 이제 가천대 정도 가는데 애들의 실질적인 목표는 이거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2등급 정도로 맞을 수 있는 애들은 보통 모의고사가 5, 1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아는 저희 그 학생 중에서 수학 모의고사에 100점 나오고 수학, 그리고 나머지 5, 1등급 나오는 애가 2점대 초반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중위권 학교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내신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신을 실제로 더 잘 보기 위해서도 최후로 가장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변별력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랬을 때 그냥 작품 감상력이랑 문해력, 지문 독해력, 그러니까 합쳐서 문해력인 거죠. 이거 두 개를 그냥 있는 애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내. 그 방법이 뭐냐면 한 번도 안 알려준 문학 작품을 내고 한 번도 안 나온 지문을 섞어서 내서 보기에서 섞어서 내서 변별력을 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초 체력이 없는 애들은 어차피 내신에서도 1등급 나오기는 힘들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내신 때 공부하는 거랑 내신 때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내신 때 공부를 하는 거는 일단은 비문학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문학이랑 문법은 기초 개념 공부를 합니다. 이를테면 내신의 범위에 대한 것들만 하지 않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매주 모의고사를 1회씩 풀고 100분위 점수를 트래킹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지, 비문학 질문지를 하고 애들이 토론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수업을 하는 식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인지과학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방식인데,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비문학 문해력 자체를 늘려주는 시간들을 되게 오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다른 데는 내신을 뭐 이를테면 6주, 8주까지도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한 4주 전까지는 이 거를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의 근원적인 비문학 실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결과 3등급이었던 애가 늘고 같은 데서 전교 4등 한 아이도 있었고, 7등급에서 95% 1등급 맞은 애들도 있었고, 우리 학원에는 97, 98%, 99%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100분위 점수가 그냥 1등급이 아니라 그 중에서 상위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의 핵심에는 이 비문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놓치고 갈 수는 없다. 1학년이라고 해서 안 할 수 없고, 중학생이라고 안 할 수 없고, 고3 돼서 이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로는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내신 훈련을 좀 해주는 거고, 문학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이제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 학원의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 출력식으로. 맞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뜻이죠? 읽은 걸 바탕으로 맞습니다. 끄집어내는. 맞습니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거예요. 이 설명을 보통 애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읽은 다음에 이해됐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설명해보면서 이거를 별로 도움을 안 줘도 알아서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없는 건가? 이거를 초 단위로 생각하면서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걸 메타인지라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좋냐, 이것이 명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질문지를 주면 돼요. 제가 질문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보조 질문 같은 거. Q1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잘 들었잖아?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Y제업에서 국어 비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에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이거 강의 들어놓고서는 한 10명 들으면 그 중에 그거 제대로 설명하는 한 명도 안 되고 대부분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라는 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문해 중심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읽기 자료라는 건 다시 가볼 수가 있잖아. 내가 설명해 보려는데 대답 안 돼. 비내신 내신 차이 모르겠어. 그러면은 다시 읽을 수가 있잖아. 근데 강의는 한 번 들으면 끝이니까 못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해중심 출력식 학습법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읽어서 공부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읽기로 공부하는 게 강의 듣기보다 뭐가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강의는 일회성이고 내 속도에 맞추지 않고 강사 속도에 맞추는 거거든요. 강사 속도에 맞추고 강사는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한테 속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필연적인 거거든요. 우리 사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니즈를 맞춰줘야지 강사가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 속도는 우리 반 1등 속도다.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반 1등만 보면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들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읽기는 근데 그에 반해 사실 무한히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죠. 읽기 자료만 잘 있으면. 그리고 내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내 속도라는 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야. 이랬을 때는 강의 듣고 1시간 동안 공부할 만한 거 15분 만에 커트 낼 수 있는 거고, 읽어서 공부하면. 근데 내가 좀 어려워. 그러면 2시간 동안 강의 들어도 모를 만한 거 4시간, 5시간 여러 번 봐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로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비내신 기간에는 그러면 문학문법에 대해서 뭘 하냐로 돌아왔을 때 문학이랑 문법에 대해서 시중에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떠먹는 시리즈예요. 떠먹는 국어 문학,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두 가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엄청 상세하게 문학 개념어와 문법 개념어에 대해서 엄청 상세히 서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읽고 출력하고 하는 식의 공부들을 비내신 기간에 쭉쭉 해놓는 거예요. 이거 해놓는 게 왜 중요한지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풀 때 당연히 도움 되겠죠. 두 번째는 내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내신 기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읽고 출력식 질문지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애들이랑 토론도 해보고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신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내신 공부 어떻게 하죠? 국어 내신 공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 좀 외우고 문제 풀고 외우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죠. 자, 국어 내신도 과목에 따라서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뭐가 있죠? 과목 국어 현대시, 맞아요. 그런 거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문학, 문학이라고 하고 뭐 있죠? 비문학, 그쵸? 그리고 그쵸? 그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교과서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신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데, 내신에서 비문학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비문학이라는 거는 원래는 어떤 능력을 체크해야 되냐면 생판 처음 보는 그 지문 있죠. 그 지문에 대해서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를 체크해야 되는데, 내신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죠? 이미 알고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범위. 그러다 보니까 이 비내신으로 변별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학년 때는 문학문법 비문학이 좀 섞여서 골고루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학기에는 문학만 배우고 한 학기에는 문법만 배우고 한 학기에는 비문학만 배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제 독서라는 과목, 독서라는 과목이 있을 때는 뭐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범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범위를 진짜 엄청 많이 줘가지고 막 수능 특강부터 해서 모의고사 지문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변별력을 가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안 알려준 거를 그냥 내버리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가리는 방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후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후자가. 왜냐면 어차피 정시로 정시 퍼센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대비를 학교에서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국어 내신에서 비문학이 나올 때는 그냥 안 알려준 것도 낸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애들이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내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엄청 늘려서 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거는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늘리는 게 1학년들은 문학, 문법, 비문학 다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1년 내내. 그럼 비문학을 막 범위를 많이 늘려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수업 내에 어쨌든 다룬 걸 알려줘야 되는데 다루지도 않은 걸 막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뭘로 변별하냐? 문학 문법이 뭔가 훨씬 더 변별을 할 때 중요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문법이 주로 나오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훨씬 더 변별력이 생기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문법에 대해서 되게 과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 문법만 주구장창 하다가 고2, 고3 되면은 수능 국어는 3등급, 4등급 나오는 게 되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내신을 그래도 포기하면은 그냥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 정시로 할 거야.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할 거야. 나 수시는 안 되니까 정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 100명에 1명도 안 되거든요. 그냥 공부 자체를 안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법의 늪에 그냥 너무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를테면은 변형 문제를 열나많이 푸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아까 얘기했던 거 성실히 암기한 다음에 변형 문제를 열나많이 푸는 방식,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이 있겠고, 2번 아까 그냥 이거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한다 했죠? 강의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강의를 듣는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기가 되게 힘든 일이고, 어떻게 해야지 국어 잘하죠? 근원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했지? 근원적인 문해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작품 해석 능력, 그리고 문법 개념과 적용, 그리고 비문학 독해력,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서의 능력도 내신을 하면서 잘리나요? 내신을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도 내신을 하면서 길러주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대신 해석해주는 걸 외운 다음에 변형 문제 열나많이 푸는 거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이를테면은 4등급 나올 애가 뭐 5등급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4등급, 5등급 맞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인서울 이상 가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나중에 우상향 그래프가 좀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방식이거든요. 요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이런 1차적인 곡선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여기가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나중에 고2, 고3이 되었을 때 내 능력 자체가 늘어나서 이 학습 속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Y지업에서 국어내신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랑 변형 문제가 아니라 이런 능력을 기르는 방식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문학, 문법, 비문학에 따라서 다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실제로 문학 내신을 준비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학 내신 준비할 때 어떻게 공부하나요? 작품 해석된 거. 맞습니다. 작품 해석된 것을 봐요. 여기서 벌써 그냥 하수랑 중수가 딱 나뉘거든요. 하수랑 중수가 아니라 고수랑 중하수들이 나뉘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품 해석된 거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작품 해석 어디서 보죠? 해설지. 자습서나 해설지, 특히 학원 자료 이런 게 있죠. 이걸 보는 애들 중수일까 고수일까? 중하수입니다. 중하수예요. 고수는 뭘 볼까? 고수는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것도 맞는데 해석의 해설지는 있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학 개념책을. 자, 우리 지금 내신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신 공부니까 내신 출제자 누구죠? 학교 선생님. 그쵸.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필기에 있는 작품 해설지의 근본을 예로 삼는 애들이 고수고 예로 삼는 애들이 중하수야. 전교 1, 2, 3, 4, 5는 무조건 예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서영고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교였는데 거기서 1점대 내신 유지하면서 서울대 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수시로 갔는데 수시로 서울대 가는 거 진짜 힘든 일인데 학군지에서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내신을 잘 땄냐? 난 내신 잘 따는 게 참 어렵긴 한데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 2, 3, 4, 5등 정도까지는 학교 선생님 필기를 아주 근원적인 베이스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번 필기를 잘해서 나만의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작품 해설지를 만드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이 작품 해설지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시나 소설이나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고, 여기에 이거는 영탄법이야, 여기는 화자의 주제의식이 드러나, 여기는 뭐 은유법이야, 이런 식의 설명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문학 내신을 공부할 때 이 행위를 진짜 안 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죠? 일단 저게 뭔지 공부하죠. 맞아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안 합니다. 많이들 아까 쌩암기를 할 때, 특히 이게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백지복습을 시킬 때 이제 백지복습 못하면은 나머지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가 되는데, 원래는 당연하게도 뭘 해야 되냐면 영탄법이 뭔지 설명해보고 은유법이 뭔지 설명해보고 화류법이 뭔지 설명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영탄법, 여기 은유법, 여기 화류법, 이거를 그냥 외우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쌩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와장창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번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2번은 이게 왜 이 뜻인지를 몰라요. 그 두 개가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를 높여야 되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아는 거랑 모르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건 아는 거랑 모르는 거 구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는 거랑 모르는 걸 구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설명을 하면은 안다와 모른다가 명확하게 나뉘어요. 근데 이제 문학 개념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어. 안다 모른다가 있는데, 이를테면 영탄법 뭐죠? 영탄법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모른다죠. 근데 뭐 은유법은 아시나요? 네. 은유법 뭐죠? 뭘 비유하는 거. 어떻게 비유하는 게 은유법이죠? 지규, 은유, 화류, 대유 중에서 은유는 뭐지? 물체 비유하는 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돌 같은 말. 돌 같은 이러면 직유법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돌이다, 저 사람은 바위다, 이래야 은유예요. 저 사람이 바위다, 이런 게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자, 안다 모른다라는 거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정도까지를 가야지 안다 모른다를 좀 구별할 수 있고, 근데 돌 같은 마음이라 저 사람은 뭐 바위다 이런 식으로 안다고 했어도 뭐가 또 나눠질 수가 있냐면, 문학에서는 근데 이게 왜 은유인지는 모르겠어. 내 생각엔 아무리 봐도 화류 같은데 왜 은유지? 화류도 되고 은유도 되는 건지, 화류만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도 아는 애랑 왜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모르는 애로 나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위계를 되게 첨예하게 나눌 수가 있는 애들이냐 뭐 없는 애들이냐로 되게 나뉘어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 모르겠어. 뭐 하나를 봐도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알겠고 이거는 알 것 같은데 이런 지점에서 이런 건지 저런 건지 확신이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로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1차로는 여기부터 해야 돼요.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이를테면 모르는 거에는 내가 생각하는 명확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 아는 애들은 째끼고 모르는 애들은 동그라미를 쳐놓든 색깔 하이라이트를 쳐놓든 얘는 내가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체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다 모른다는 어떻게? 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면 되죠. 은유법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뭔가 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가? 그럴 때 선생님이 필요한 거지. 선생님이 그걸 계속 체크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와이즈업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강의를 하기 대신에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지속적이고 섬세하게 체크해주는 과정, 그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섞여져 있는 정보들을 100분 동안 막 쏟아내는 식의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님이 딱 보면 알아요. 얘 이거 모르는데 안다고. 그럼 설명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설명 대충 했어, 예시 들어서 설명해봐. 이러면은 모른다라는 게 조금 드러나게 되는 식으로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초벌로는 이 과정을 먼저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걸 발견해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내가 모른다고 체크된 애들 어떻게 공부할까? 일단 맞습니다. 떠먹는 국어 문학이나 떠먹는 국어 문법, 아까 비내신강에는 그걸 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게 적어지면 공부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지지. 모르는 게 없어. 전체 작품에서 이 내용들이 모르는 게 없어. 그럼 뭐만 공부하면 돼? 왜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만 공부하면 되잖아. 모르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럼 한두 개만 공부하면 돼. 그래서 빨라지는 거야. 근데 그거 비내신 때 못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른다들을 가지고 떠먹는 문법이나 문학 보면은 인덱스가 있어요. 앞쪽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은유를 모르겠다, 그럼 이응 가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봐서 그 부분들을 쭉 읽어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는 식으로 얘네들을 다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다 써놔야 됩니다. 무슨 색깔로? 다른 색깔로, 아주 명확하게 구별되는 색깔로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단거나 한다는 애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아니요 좀만 단거나 한다는 애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은 이를테면은 주제나 그 대단어는 빨간색으로 쓰고 설명은 검은색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단거나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제목은 빨간색으로 쓰고 설명은 검은색으로 쓰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거나를 한답시고 공부를 하는데 제목들은 같은 색깔로 쓰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또 까만색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다고. 단거나를 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뭔가 구분하기가. 맞아요. 색깔을 구분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구분해야 될까? 1번 미적 감각, 2번 소단어인지 대단어인지 뭐 이런지 개념의 위계에 따라서, 3번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 아는 것도 모르는 것. 3번이죠. 내가 초회독에는 대답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2회독, 3회독 했는데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색깔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모른다였던 애들, 이런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아주 구별되는 색깔로 그 옆에다 적어줘서, 특히 나중에 어떻게 적어주면 좋냐, 은유법 옆에다가 딱 적어줌으로써 은유법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뭐 설명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1번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밑에다 적어줘도 돼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엔 둘 다 가리고 설명할 수 있는 포맷으로 내가 적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음번에 봤을 때 가리고 설명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적어야 돼. 바로 요 밑에다가 막 적는 식으로 적으면 내가 가리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요 밑에다 바로 적어버리면. 뭔가 그래서 출력하는 걸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력이 잘 될 수 있는 포맷으로 적어야 되고, 색깔펜은 어떻게 쓴다? 내가 얼마나 몰랐느냐를 기준으로 써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1번이에요. 1번 작업한 거예요. 지금 1번 작업.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되게 근데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작품 해설을 볼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져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한 번씩 검토를 해봅니다.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시키는 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던 애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솔루션을 주고 나서 얘가 5등급에서 그래도 한 88%, 2등급 근처까지 내신에서도 분당에서 상위권 학교에서 대진고에서 88%까지 올랐던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초회독을 할 때 나도 얘를 감상을 하는 거야. 같이.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써져 있어. 그때 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얘가 왜 이건지를 납득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얘네들을 그냥 대충 뭘 모르겠는 건지를 먼저 그냥 스키밍으로 하느냐. 이게 되게 큰 차이거든요. 비문학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찾으라고 우리는 많이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실제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 단어를 찾는 애들이 있고, 쭉 읽으면서 뭔 말인지 대충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체크하는 애들이 있어. 딱 봤을 때 그냥 어려운 단어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외우는 애들이 있다고. 이러면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떨어져. 나는 실제로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 방식이고, 실제로 한 땀 한 땀 감상하면서 얘를 가는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왜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되게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은유법 뭔지는 아는데 이게 왜 은유인데? 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러면 이 지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이거를 질문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질문을 진짜 많이 해서 그래서 선생님의 의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의 최종적인 답은 누가 알고 있을까? 최종적인 답. 선생님이 모르는 그 중에서 어떤 선생님? 가르쳐주시죠.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왜냐면 작품 문학이라는 건 작품 감상이기 때문에 감상자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다른 부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방어는 뭐냐, 내가 수업 때 이렇다고 정확하게 알려줬다, 이게 방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작품 해석에 대해서 토를 달기보다는 왜 그런지 선생님의 해석을 잘 물어봐서 또 올려놓는 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되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초벌을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이걸 다 했다.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 문제를 많이 풀면 됩니다. 이걸 다 하고 나서는 문제를 푸는, 그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때. 그리고 다른 해설지를 좀 더 봐도 돼요. 이 작업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미처 학교 선생님 필기 놓쳤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사실 필기한 내용에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단권화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어떤 여기에는 미처 다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화 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설지를 통해서 여기 알게 된 것들을 여기다 또 다 올려놔야 돼, 단권화 노트에다. 그리고 문제 풀기에서 알게 된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 이 시어가 이런 걸 상징한대, 이랬을 때 새롭게 알게 되면 그걸 또 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까리한 것들은 학교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얘를 전부 다 올려놓되 또 여기서 몰랐는데 알게 된 것들은 내가 이만큼 작업을 했는데도 몰랐던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 가능한 색깔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단권화 노트를 만듭니다. 단권화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단권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좀 거의 다 했다. 단권화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백지복습을 합니다. 이 백지복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애가 있고 모르는 거 위주로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위주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 확률이 높고, 근데 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애들이 또 다시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좀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느낌이고, 공부를 좀 2등급, 1등급 가면서 뭐가 중요한 거 위주로, 내가 몰랐던 거 위주로 백지복습을 해서 출력식 학습을 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아주 제일 잘하는 애들은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백지복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해설지를 보는 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볼 거냐, 시중의 해설지를 볼 거냐, 혹은 학원 교재를 볼 거냐, 이런 거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더 중점적으로 중심적인 걸로 본다. 근데 이거 필기를 제대로 안 하고 수업이라도 앉았으면 이거라도 보고 공부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학교 필기를 위주로 받든 해설지를 위주로 받든 단권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필기 위주로 본 애들이라도 해설지에서 추가로 알게 된 애들 올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해설지 위주로 봐서 내 학교 수업 잘 안 들었어, 친구 공부 잘하는 애들 거 필기 갖다가 베껴서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식으로 이제 사후에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걸 안 하니까 이거를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단권화를, 이 해설지는 결국은 여기다 학교 필기부터 해가지고 싹 다 단권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백지복습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또 여기다 단권화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1번이고, 해설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해설에 대해서 그 개념 해설에 나오는 개념들이 왜 그런,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맞아요. 뭔가 개념 메타인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주고 정리할 수 있는 칸 같은 걸 좀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거 두 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 변형 문제를 많이 줘서 그 변형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또 단권화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백지복습 테스트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학 내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자, 문학에는 시랑 소설이 있고 또 현대랑 고전이 나뉘죠. 현대시랑 소설가, 시랑 소설만 일단 얘기해보자. 시는 뭐를, 근데 이런 걸 다 분석하는데 결국은 뭐를 위주로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화자가 누군지, 감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자가 누군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을 표현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사이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 싶은지 그 주제의식이나 정서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는. 소설은? 멘칭인지. 그쵸, 뭐 구조적인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주 본질은 아니야. 가장 본질, 소설. 그렇죠. 인물. 그리고 인물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3요소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거를 다 나타내줄 수 있는 게 뭐야? 인물 관계도 그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훈이랑 하연이랑 서로 싸웠고, 규진이랑 세훈이는 좋아하는 사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하는 식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템플릿이. 템플릿에 따라서 하면 이게 되도록 되어 있어. 그런 거고, 고전소설은, 고전시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현대랑. 이해관계 좀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뭐가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고전은 현대어 풀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한국말로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전 소설에서는 하나 더 나오는 게 유장군이었다가 유복사였다가 그 사람 이름 나오고 유모모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다 다른 애들이 어떤 이름들이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해줄 필요는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인물관계도를 잘 그리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를 한 게, 이런 표현법을 공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 소설과 시에 대해서 은유법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야. 어떤 능력을 가르치고 싶어? 어떤 능력이 있게 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 과정들을 전부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 작품을 감상을 하는 기술적인 부품들인 거고,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을 하겠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작업들이 좀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고전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현대어로 풀이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문학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선생님들은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개념 메타인지 테스트 얘네들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대리로 좀 해줘야 돼. 너 이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체크를 해줬어. 모르는 거 아니라고 체크를 안 해놨어 얘네. 근데 딱 봐도 모를 것 같아. 한번 설명해봐 해줘야 돼. 다시 체크하고 떠문학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공부에 선생님이 다시 문해중심 출력식 학습법 통해서 출력식 테스트 할 거야. 이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법인데, 문법 내신은 좀 보다 간단해요. 문법 내신도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아는 문장, 의문 변동 이런 게 나왔다. 그런 걸 배우고 있어. 그럼 뭐부터 배워야죠?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온 국외음악 이런 게, 이러한 말들이 나왔어. 개념어들이. 뭐 체크해봐야 될까? 네, 뭘 체크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시험 범위의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해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또 읽어보거나 설명. 맞아요. 간단하지. 질문하기 전에 일단은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초해독의 그 개념서 서술서, 개념서를 읽기를 먼저 해야 돼. 하고, 근데 중요한 거, 개념서 읽어라는 게 혼자 공부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선생님들도 이거를 생각할 때 혼자 읽어서 공부하게 만들어라가 절대 아니고, 뭘 도와줘야 될까 선생님은? 야, 여기야, 여기 읽어서 이해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랑 같이 일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알아서 공부하기가 아니라 알아서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알아서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읽는 것이 더 좋고 읽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이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읽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도와줘.
얘는 딱 보면은 그냥 얘를 딱 봤을 때 쟤는 이해하면서 독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게 있니? 서술 대신에 우리가 이걸 뚫어주면은 뭐 3페이지짜리의 문법 내용만 되려고 해도 이거를 전부 다 강의를 해주려고 그러면 1시간 꼬박 걸리고 그리고 그게 되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얘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 앞부분만 좀 뚫어주면은 이거 한 5분 10분 내로 해결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읽어내면서 읽는 과정에서 문해력까지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자기 속도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강의 시간이 그만큼 세이브 되는 만큼 학생들 개별들을 봐줄 수가 있다.